완료부터 들어갑니다. 현재 완료가 핵심 그래머로 배운다라고 하면 시험 유형 대비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시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동사 자리인데 동사 자리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야 얘가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까? 예를 들어 watch를 주고 나서 야 얘를 어떻게 생겨 먹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제 문제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현재 완료를 잘 이해해서 잘 썼나?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 자, 그럴 땐 여러분들이 동사 요거를 현재 완료로 고치실 때 조금 유의하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의미가 과거 플러스 현재가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쓰는 부사 아이들이 혹시 들어가져 있는 건 아닌지, 이게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그쵸? 세 번째 유의하셔야 되는 거 과거 부사구가 들어간 건 아닌지도 함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거죠. 여러분들에게 동사를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I study English for 5 years. 이렇게 주고 나서 자 얘를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동사를 주는 거죠. 야 여기 studied 괜찮아?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study 괜찮아? 안 되는 거지. 왜? for이 들어갔잖아요. 계속이잖아요. 5년 동안.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과거 플러스 현재가 되는 거라서 얘는 반드시 현재 완료로 have study가 들어와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 시제 자리에다가 빈칸을 뚫어놓고 누구 적으실래요 물어보는데 그런 것들 사실 이런 문제는 전부 다 부사를 넣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될 겁니다. 용법 구분해서 다시 한번 쓴 거 정리를 좀 한번 해보죠. 아시겠죠? 자, 과거 부사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 문장에 이렇게 주는 거야. yesterday. 얘들아, yesterday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어제. 어느 누가 봐도 명백한 과거. 얘가 과거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studied 적어야죠. 그러니까 혹시 문장 안에서 과거부사를 주진 않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과거부사는 현재 완료라 쓸 수가 없잖아. 맞지? 과거부사는 과거만 보여주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 플러스 현재니까 과거만 보여주는 거니까 현재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표현들은 함께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가지고 어법상 맞니 틀리니도 역시나 물어보게 되니까 유의해서 봐두셔야죠. 자, 그러면 그게 바로 시제 문제고 용법 구분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현재 완료라고 하는 게 have as pp로 생겼다고 했잖아. 이게 현재 완료죠. 우리가 그냥 독해를 하실 때는 그냥 대략적으로 과거 플러스 현재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더 정확한 독해를 여러분들에게 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법이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시는 거죠. 그게 바로 4가지 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때는 이제 시험 문제 대놓고 용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야, 용법이 다른 것은 근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용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건 너무 문법적인 용어고 이러에서부터 오고 된 거 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쓰임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니까 4가지 쓰임 구분하는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그 현재 완료 have as pp를 보셨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그걸 물어보고 싶을 때 4가지 쓰임 차이를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용법 구분인데 자, 첫 번째. 계속적인 용법, 경험적인 용법, 완료적인 용법, 결과적인 용법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봤을 때 have as pp 중에서 4가지 중에서 어떤 해석이 돼야 되는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하는 문제는 애매한 것들은 절대 시험 문제 내지 않죠. 논란거리는 선생님들도 싫어요. 내지 않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어느 누가 봤을 때도 얘는 이 용법 이런 것들만 시험 문제 낼 거라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자 그랬냐면 함께 쓰는 부사 아이들로 우리는 바로 구분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계속적인 용법은 말 그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동안 의미를 나타내는 for, 그 다음에 어디 언제 이후로 나타내는 since.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가 쓰게 되면 계속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고요. 자, 경험적인 거는 말 그대로 경험이에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never, 의무문에서는 ever, 한 번, once, 2번, twice, 그리고 우리 times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쓰게 되면 경험적인 거구나. 완료적인 용법, yet, already, just와 같은 것들이죠.
현재 완료가 요런 아이디어가 썼네? 아, 그럼 완료로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자, 결과는 함께 쓰는 부사는 없지만 우리 잘 쓰는 표현은 있죠. 대표적으로 has lost와 같은 것들, has gone to. 이런 것들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현재 완료 네 가지 쓰임 구분하는 거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문장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봐두세요. 어기더기 아시겠죠? 반드시 아셔야 돼요. 문장 속에서 내가 용법 구분할 수가 있는가? 그런 걸 내가 바로 눈에 보이려면 요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법 구분하는 문제는 가장 현재 완료의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어법상 많이 틀린 문제는 쉽게는 요런 겁니다. 부정문과 의문문을 물어보는 것들인데요. 부정문을 쓰실 때는 have, has, not, pp 이렇게 쓰시는 거죠. 자, 우리 의문문을 쓰실 때는요. have, has, 주어, pp, 물음표, 그죠? have, has로 물어보면 대답도 당연히 have, has로 하시는 거 당연한 그거고요. 자, 어법상에서 또 중요한 건 아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과거부사구입니다. 과거를 나타내는 아이들이 있죠. 예를 들어 yesterday, 어제, 어고 들어가는 표현, last가 들어가는 표현, 이런 것들은 어느 누가 봐도 과거입니다. 맞지? 어느 누가 봐도 과거인 요런 아이들은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단 since 다음은요. since 다음에 얘들 들어온 거는 문법상 맞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죠. since는 이후로잖아.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부터 시작했는지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ince 다음에 이런 아이들이 들어오고 현재 완료를 썼을 때는 걔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이 since 없이 단독으로 쓰이게 되면 그거는 틀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됐시요? 그래서 그거 어법상도 이해를 하셔야겠고요. 자,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는 요거 현재 완료의 가장 기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문장 하나, 현재 문장 하나, 이렇게 두 문장을 주는 거죠. 이 두 문장을 주고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만드시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